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 산타랠리 S&P 500으로 나타내봤습니다. 다시 한번 치솟은 국채금리와 함께 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요. 미증시에서는 알파벳의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박스권에 갇힐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새 날이 쌀쌀해지면서 크리스마스도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산타랠리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전쟁 이슈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는데요. 특히 이따는 불공정 거래 의혹들이 발견되고 반대 매매도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악재까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잠시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려서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미국 주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승우 대표님. 자, 그동안 어떻게 좀 지냈어요? 지금 마음이 아프죠? 뭐 식당 일하고 그러는데 이제 경기 안 좋은 게 좀 체감이 되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네. 식당이 좀 체감이 좀 와요? 매출 체감이 좀 됩니다. 경기가 많이 좀 좋지 않은 게 네네네. 느껴지는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난리도 아니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연일 5% 선을 넘나들고 있고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실적 쇼크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강타하면서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달러 강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실적 쇼크라고 말을 했는데 네. 까보면 사실 실적 쇼크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까보면? 않아요, 생각보다. 실적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게 나쁘지 않아요. 네. 테슬라도 막 10% 떨어졌는데 10% 떨어진 실적은 솔직히 아니었고,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거의 10%가량 떨어졌거든요. 거기도 10% 떨어진 실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좀 부진했지만 어쨌거나 주로 돈 버는 건 광고인데 광고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메타도 이제 실적이 나와가지고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메타. 근데 메타도 광고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AI도 괜찮게 했어요. 광고 시초도 나쁘지 않았고 AI도 괜찮았으면 왜 좀 그럴까요? 근데 이제 아픈 손가락들이 좀 유달리 아픈 손가락들이 있었는데 구글은 클라우드가 아팠고 네. 테슬라는 매출은 제가 기억하기에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었어요. 얘 차값 줄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겠죠. 박리담회를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페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고 수익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여전히 그 VR, AR하는 게 별로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좀 많이 주가가 빠졌고요.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소송 이슈도 있었는데 그것도 작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 게 장이 경기가 미국 증시장이죠. 네, 미국 증시장이 실적이 막 마냥 나쁘진 않아요. 많이 나쁘지 그리고 않다. 막 광고 쪽이 괜찮다는 거는 경기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그렇죠. 그 거죠. 광고에 그 돈을 많이 쏟아붓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금리는 낮출 것 같아. 금리를 안 낮춰도 잘 버티네 하니까 금리를 낮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낮추는 건가요?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금리를 낮추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들도 있죠.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아까 해시태그가 있었는데 그렇죠. 둔화가 된 건 맞아요. 된 건 맞는데 근데 모든 분야가 되진 않았어요. 안 된 분야가 3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교통. 근데 그거기는 그냥 느는 게 맞아요. 네. 경기 회복이 되고 코로나 때보다 더 증가하니까 느는 건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그 다른 하나는 유가. 유가. 유가는 미국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뭔 짓이 터지면 유가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 내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쉘터, 집. 주거비. 집. 근데 주거비가 가장 문제인 게 주거비를 낮추려면은 집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집을 팔려면은 집을 팔고 나면 갈아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집을 산 사람은 평균 모기지 이율이 한 3% 정도 돼요. 네. 지금 갈아타면 7%가 돼요. 그러면 갈아타시겠습니까? 안 타죠. 안 갈아타죠. 네. 네. 애지간하면 갈아타죠. 애지간하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그럼 이제 기존 집을 안 내놓으면은 새로운 집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건설사가 자금 조달을 못해요. 우리나라 PF는 약간 우리나라 PF 불안한 것처럼 그렇죠. 미국은 PF가 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도 낮아요.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보통 재고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재고주택이 지금 20년 중에 가장 낮아요. 20년 중에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떨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 남아있는 애들이 다 너무 스티키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뭔가 단기간 내에 떨어질 성격의 애들이 아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미국만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경기는 좋고 광고도 잘 가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럼 금리 더 올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굳이 낮출 필요 있나? 그러니까 뭐 못 버텨가지고 낮춘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낮출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메리카 소스트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별로 낮출 이유가 연준 입장에서 없어요. 너네 잘 버티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이 금리대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 이렇게 된 없으니까 거죠. 없어 보이니까 금리를 안 낮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출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럼 고금리면 기술주는 눈물이 나는데 하면서 이제 많이 빠지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플러스 실적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이제 광고는 잘했어요. 네. 근데 클라우드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클라우드 부분이 왜 아쉽냐면은 클라우드 부분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회계 기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회계 기준이? 회계 기준이 네. 이제 원래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터의 감가상각을 이제 감가상각이 이제 100%까지는 기준을 4년으로 잡았었는데 원래는 그걸 6년으로 늘렸대요. 네.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늘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재고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한 건데 그걸 보정을 하면 다시 다 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네가 흑자 전환을 했지만 돈을 잘 벌어서 흑자 전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계 기준이 바뀌고 내부 기술이 좋아져서 바뀐 건데 사업 자체는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클라우드는 여전히 좀 불안하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구글 클라우드가 사실 구글의 미명에 걸맞지 않게 좀 약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직도 약하네? 하면서 이제 그게 좀 크게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내년에 진짜 경기 핀치 오면은 광고는 어차피 꺼질 텐데 광고는 지금 잘 간다고 하죠. 어차피 내년엔 꺼질 수도 있고 클라우드는 잘할 것 같았는데 아직 못 하고 AI는 잘할 것 같았는데 아직 돈을 못 벌고 이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셀 구글 해가지고 답한 거죠. 그래서 구글이 좀 많이 좀 네, 그래서 많이 구글 좀 과대납폭이었다고 그러니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명백하게 과대납폭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과대납폭은 맞지만 언제나 주식은 실적이 아니라 가이던스를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이던스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는 좀 불안하고 광고 좀 애매하고 하니까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이전에 과대납폭은 좀 맞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고 대표님 모시고 이제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대표 기업 3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표 기업 3개만.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65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69억 달러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수익은 예상을 크게 상회한 2.9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요거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아까 구글이랑 좀 반대예요. 반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되게 잘했고 클라우드 그리고 사업을. 구글의 AI는 아직 돈을 못 벌어요. 구글 AI. 아직은 돈을 못 벌어요. 구글 AI 바드 말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류애들이 사실 구글은 AI로 이미 돈 잘 벌고 있죠. 그러니까 광고를 AI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B2C 사업에서 아직까지 돈을 버는 건 없어요. B2C에서. 근데 뭔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돈 버는 건 없어요. 구글에서. 네, 구글에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잘 벌고 있어요. 구글. 이게 문제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디 코파일럿 거기서 좀 코파일럿 같은 것도 벌고 그래서 MS 오피스 같은 데서 챗GPT 같은 걸 섞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그리고 애주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근데 그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들을 너무 이쁘장에 잘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써본 입장에서 솔직히 쓰는 게 맞아요. 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B2B로는 쓸만해요, 진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라는. 네네네.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성장이 뒤에 컸고, 그 다음에 구글의 AI는 낮 예시였는데 아직 아니다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AI는 지금 당장이에요.
이미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수입을 바로 출격해서 바로 벌어오네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이번 어닝콜 들어보면은 AI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AI로 임팩트를 세계에 진짜 유의미하게 주고 있다는 강조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돈도 되고 근데 돈은 되는데 아직까지 순이익이 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경우에 유료 결제 버전이 달에 20불이거든요. 그렇죠. 오픈 AI의 예. 챗GPT. 근데 그게 원가가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예요. 원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 나면 다 적자예요. 지금 할인해서 쓰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이게 지금 오픈 이벤트예요. 네. 그러면 진짜 실질 가격은 8에서 9달러? 80에서 90불. 80에서 90불? 네, 실제로는 지금 20불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쓰는 만큼 다 적자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에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버리면은, 그렇죠. 나중에는 100불이 아니라 2, 300불 받아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 적응해 버렸으면.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API로 쓰니까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요? 네, 많이 쓰는데, 이제는 없이는 못 살아요. 벌써 저는 무려 3.5버전만 쓰고 있어요. 네. 근데 4.0부터는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다르기도 한데 그 API로 쓰는 건 아닌 건 차이가 있어요. 근데 API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다 그걸 갖다 붙이면은 적합된 게 너무 큰데 근데 전 세계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으니까. 네, 거기 접목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팀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도 회사 다닐 때 팀즈 썼는데 팀즈라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이제 사내 메신저를 썼는데 솔직히 쓰레기예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공인된 쓰레기예요. 공인된 쓰레기. 그냥 번들로 팔기 때문에 다 사서 쓰는 거예요. 팀즈라는 거.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팀즈 자체는 별로 안 좋은데 여기다 챗GPT 섞으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 미팅 일정을 잡잖아요. 네. 그럼 그 일정을 챗GPT가 인지해가지고 자동으로 캘린더에 등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의성이 붙어버리니까 근데 알아서 개인 비서처럼 다 그쵸. 해주네요. 그러니까 막 회의하다가 중간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그 사이에 어떤 얘기했는지 요약해서 걔한테 프라이빗 메시지를 쏴주고 막 그런 걸 하니까 이게 팀즈 자체는 별로 뭐가 없는데 이 만약에 깔려 있는 거 위에다가 AI를 섞으니까 너무 시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고 돈 앞으로 더 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야 마소는 훌륭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를 봐야 되는데 전 다음 분기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하거든요. 3분기? 네, 4분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산타랠리에서 빅테크를 굳이 꼽자면 저는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리고 한국인은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블리자드 인수에 성공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그렇죠. 네. 인수에 성공한 거죠? 인수 성공했죠. 이제 인수 확정이 됐는데 이거 시너지도 상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한국인의 민속놀이를 이제 원래 블리자드에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니까 한국인은 좀 사야 된다. 그렇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 든다. 이거 이건 한국은 또 스타크래프트 또 많이 사랑하잖아요. 이건 반농담 반진담인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어떤 건지 잘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인수할 때 소니가 엄청 발작을 했어요. 왜요? 소니가 발작을 할 만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진영이고 그렇죠, 엑스박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인데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역대 가장 잘 팔린 게임 탑 10 중에 7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확정이 됐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수할 때부터 계속 이제 난리를 쳤거든요. 야 이거 독점이네 어떠네 하는데 사실 독점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이제 합병은 됐는데 합병이 된다. 심지어 합병도 되게 잘 됐어요. 원래는 몇 가지 조건이 걸린다 합병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조건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합병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은 참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죠. 엑스박스에 다 모든 게임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박스에만 들어가진 않더라도 엑스박스에는 먼저 한 달 먼저 들어간다. 뭐 이러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은 안 팔리는 그럼 거거든요. 뒤늦게 되는 플레이스테이션은 손해 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게임 콘솔 시장 내에서 엑스박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텐데 매출도 늘어나겠네요. 그럼 그 부분에 매출도 있고 순익도 늘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들이 예전에는 그냥 게임이었는데 이제 AI를 걔네도 달고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세계 최대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는 이제 이윤열,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AI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들고 나오면 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시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됐어요. 3분기에는 반영이 안 됐고 4분기에 반영이 될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좋게 반영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산타랠리를 종목으로 꼽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 첫 번째 종목이었고 구글은 제가 아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살짝 넘어가고요. 네, 이제 제가 테슬라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엔 사실 10%가 빠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올라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오늘 장은 못 봤지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테슬라 또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네. 워낙 좀 근데 잘 만들어진 회사고. 맞아요. 근데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일단 말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게 예상한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더라도 내년에 사는 게 맞는 거죠. 아, 이번 올해보다. 네, 올해보다. 오. 그래서 저는 이게 테슬라가 미중 분쟁 익스포저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미중 분쟁 있으면은 테슬라에 있는 중국 팩토리들은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애플은 그것 때문에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 인도로 많이 옮겼거든요. 거의 다 옮겼잖아요. 많이 옮겼는데 네. 테슬라는 아직도 중국을 좋아해요. 아, 근데 저는 테슬라-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중국에 공장이 있는 부분이 네.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작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라크도 이제 지금 중국이랑 비슷하게 중국보다 더 세게 이제 GPU나 그래픽 카드 관련된 금수 조치가 있었어요. 네. 왜 그러면 핵실험 시뮬레이션 돌릴 때 그래픽 카드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도 막았어요. 오. 플레이스테이션 이라크로 수출한 것도 막았는데. 막았어요? 네. 근데 테슬라 차에 얼마나 좋은 GPU가 앞으로 들어갈 텐데 오. 이게 중국으로 그냥 무난하게 수출이 냅둘까 하면은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불안하지 않나. 아, 불안한 부분이 좀- 그래서 저는 약간 테슬라는 좋은 주식이고 좋은 주식이지만 펀더멘탈이 바뀌었다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착값 낮춰가지고 매출은 높아지고 순이익은 낮아지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많은 생각하는데 분들이 탈 수 있게 만든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장 살 필요는 없다. 아. 근데 지금 산다고 해서 이 가격이 다시는 안 온다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10% 떨어진다 해서 죽으신 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좀 천천히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테슬라가 챗GPT처럼 약간 그런 방식을 쓰고 있네요. 네네. 저렴한 가격에 차를 또 이제 조리해서. 맞아요. 근데 걔네는 아, 손해를 익숙해지게.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이득 보면 사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네. 거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신수구 대표님께서는 이제 산타랠리에 4분기에는 마소가 좀 괜찮을 거라고. 마소랑 예. 그다음에 이제 SR크라는 이제 ETF가 있어요. 아, S. 이게 이제 아크 누나. 그러니까 이제 캐시우드 누나.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없어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 산타랠리 마소 4분기에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좀 얘기하면 너무 긴데 아쉽지만 또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주식사관학교 우리 신성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셨는데요. 이제 스타킹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문자 당첨자 밑에 나오고 있죠? 예, 나오시고 유튜브 이제 졸탄 티켓 함께 받으시고 황현희 씨의 책 선물 받으실 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졸탄 티켓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될 때 항상 아쉽네. 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스타킹은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